6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지난 금요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관련해 동물학대와 동물보호법 이슈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요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보면 길고양이들을 위해 잠자리도 마련해 놓고 먹이도 주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그렇게 좋아하면 데려다 키우지 왜 바깥에서 그러냐는 굽지 않은 시선도 상존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로투데이는 동물 혐오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참혹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돼 있는 차량 밑에서 다리는 잘리고 몸통은 절반으로 토막난 새끼 고양이 상체 부분 사체가 발견돼 주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고양이 것으로 추정되는 꼬리가 마치 보란 듯이 길고양이들 밥 주는 곳 앞에서 발견돼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체가 먼저 절단된 꼬리가 먼저 발견이 됐고 그 꼬리는 저희가 밥 주는 자리인데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마치 보란 듯이 놓여 있었고 그다음에 몸은 작년뿐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너무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어서 이게 그냥 길고양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극단적인 동물 혐오 범죄가 아니더라도 길고양이를 두고 아파트 입주민이나 주민들끼리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안에 하얀색 스티로폼으로 된 길고양이 전용 집이 눈에 띕니다. 같은 크기 집들이 수미터 간격을 두고 서너 개 놓여져 있는데 집 앞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밥그릇에 고양이 사료까지 듬뿍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른바 캣맘이라고 불리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길고양이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침에 밥 주는 매일 해서 차를 대놓고 계속 몇 군데 그 사람 일과가 아침에 그 일과야. 캣맘 본인은 고양이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주민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좀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던가 아니면 저도 가끔씩 밤에 지나다니면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출몰을 많이 해서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경비실에는 길고양이 좀 어떻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습니다. 힘들죠. 고양이가 막 똥도 아무데나 싸고, 예? 특히 여기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주민 간에 이상하게 뭐라 그러나 알력이 있어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피곤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호된 봉변을 당하는 건 일도 아니어서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챙겨주는 사람이든 그저 내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고양이를 밥 같은 거 주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붙여놨었어요. 고양이 밥 주는 양반이 이 담을 터넘어서 물을 떠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꽃 같은 걸 내가 키우고 그러거든요. 그걸 방고 이게 막 그래서 이야기했다가 아주 입에 담지 못하라 그냥 호되게 당했어요. 내 젊은 아줌마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해서 이렇게 문안을 했는데 뭐 관리사무실에 가서 해가지고 당신 모왕제를 자른다는 등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내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경비나 관리사무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민원은 자연스레 구청으로 이어지고 구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배설물, 냄새, 개체수 번식, 그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뒤처리 이런 게 안 되니까 밥을 주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어쨌든 고양이로 인해서 생겨지는 모든 배설물, 털, 소음 이런 게 다 싫으니까 그 자체가. 궁여지책으로 길고양이 먹이나 서식처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붙여놓긴 하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민원이 좀 심하면은 좀 옮겨줄 자리를 좀 이렇게 주택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좀 길고양이 집을 옮겨달라 이런 거 붙이긴 해요. 먹이를 주지 말라고 제재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사유지니까
거기는.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하긴 하지만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감당하기엔 턱도 없고 중과부적입니다. 아니요,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개체수,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나서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죠.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길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챙겨주는 사람들과 혐오하는 사람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 고양이 사료 주지 마, 잡히면 손목을 잘라버린다는 식의 섬뜩한 경고문을 붙여놓은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전혀 폭력적이고 또는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갈등은 길고양이들을 전부 살처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과 실제 길고양이에 대한 끔찍한 동물 혐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양이에 대해서 이게 심해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지만 고양이는 요망한 동물이다, 요물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미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학대나 잔인한 행위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생태적인 공포를 넘어 고양이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캣포비아라는 단어까지 공공연히 쓰이고 있는 현실.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지칭하는 캣포비아라는 단어가 횡행하는 현실. 앞서 리포트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잔혹한 증오 범죄에 대한 심리 등에 대해 언급한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와 동물 증오 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신사 기자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에서부터 마포구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까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잔혹한 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고양이 살해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100% 약자에 대한 아주 잔인한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저열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뭐 내적인 분노나 뭐 잔인한 사육 본능 이런 것들을 저항할 수 없는 동물한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잔인한 심성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그 행위 자체도 범죄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전진경 상임이사는 그러면서 강호순이나 유영철 등 연쇄 살인마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길고양이에 그치는 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동물을 큰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희열을 느낀 걸 거기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체를 전시해서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거나 놀라고 충격을 받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아주 반사회적인 성향의 그런 사람의 그 어떤 범죄 행위의 초기 단계 그게 발현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잔혹한 살해 사건이 많은 데 대해 전진경 상임이사는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 같은 것이 내재돼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고양이에 대해서 이게 심해요. 보면은 개에 대한 학대도 심각하지만 고양이는 이런 너무나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뭐 토막살인이니 이유 없는 학대가 만연돼 있잖아요. 그게 많은 부분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미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지만 고양이는 요망한 동물이다, 요물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미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학대나 잔인한 행위가 만연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지탄의 수준도 고양이에 대해서는 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보면 뭐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 밥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얘기들을 해서 문제를 희석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그냥 잔인한 범죄이고 고양이는 죄가 없다.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해져야 할 공존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전진경 상임이사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동물 징후 범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승환 변호사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무슨 뭐 캣포비아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무슨 뜻인가요? 네, 그 뭐 반려동물 문제가 화두로 네. 부각되면서 애니멀 포비아라는 네. 말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 동물에 대한 포비아, 공포증을 말하는 네. 말인데 공포 때문에 동물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습니다. 네. 뭐 벌이나 거미나 새나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거 이런 네. 거는 다 다른데 이 공포증은 뭐 정신과 치료로도 잘 나아질 수 없는 생태적 공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공포의 의미가 이제 확장돼서 네. 혐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캣포비아, 네. 도그포비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제 뭐 혐오를 하는 범죄, 혐오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됐고요. 네. 최근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또 반대로 뭐 캣포비아나 도그포비아에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상으로는 그 최대 형량이 징역 3년 개정돼서 네. 이나마도 네. 3년으로 올라가진 것인데요. 네. 절도죄의 경우에 6년, 또 뭐 재물손괴죄의 경우에 징역 3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의 경우에 처벌보다 네. 약간 약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네. 뭐 다른 죄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정형 자체가 좀 낮은 점이 문제인데요.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있는 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경우에는 동물 보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재물로 취급하거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시지만 우리 법제상으로는 재물에 해당해서 네. 물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 동물보호법보다 과거에 약간 형량이 높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재물손괴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갔는데 여전히 네. 약간 딜레마인 것이 그럼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나니까 그냥 물건으로 취급하는 재물로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딜레마라는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양형이 재물손괴죄가 보통 더 높나요? 아니면은 동물보호법이 더 높나요? 법정형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재물손괴죄를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적 정서가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의 형량을 상향하기에 앞서서 법원이 선제적으로 양형을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재물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해서 어떤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별도로 네. 해당 동물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 동물 자체를 피해자로 보거나 피해물로 네.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피해물로 봐서 그거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을 재물손괴보다 높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법원의 시각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동물 징후 범죄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그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높게 처벌하는 것 같고요. 네. 수사에도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국 네. 같은 경우로 보면 뭐 영국 남부의 크로이던에서 네. 고양이가 연쇄적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3년 넘는 기간 수사를 했다고 하고요. 네. 경비가 13만 파운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8,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사용됐고요. 네. 총 수사 시간도 2,250시간 정도나 됩니다. 이 동물학대를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원인 네. 중에 하나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학대로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거라는 견해도 있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유명한 연쇄 살인범 네. 등이 동물 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네. 영국의 경우에도 동물 살해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뭐 전이된 사례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앞서 딜레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는 게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국민 감정이 바뀌면 법이 네. 바뀌어야 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법 개정이 아무래도 국민 감정이나 또는 처벌 필요성보다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간격 또는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네. 법원의 판결인데 네. 뭐 당위성, 일단 네. 동물 학대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상당하다면 네. 법원이 그 합의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법 개정 등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당위성에 관한 네.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뭐 지금 같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재물손괴로 단순히 보기에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네. 뭐 반려견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고 네. 또 유명한 셀럽들도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이 국민적으로 꽤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그런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되기는 하는데 네. 반려견을 키우는 거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발생한 것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를 낮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반려견 피해로 인한 피해는 별도로 정리하고 동물학대에 따른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으로서 지나치게 잔혹해지거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서 좀 무겁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사람이든 동물이든 엉뚱한 대화풀이라는 징후 범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24살 손정우가 두 번째 열린 범죄인 인도신문에 출석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6일 송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관인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라고 회피 사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가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수당 60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해 다음 달 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에 징역 25년이,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현재 여자친구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엄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6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